국립암센터와 함께하는 비욘드의 콜라보 방송 최고의 암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가지 최신 지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립암센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자 가속기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 분야 진료를 맡고 계시는 문성호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성자 가속기 하면은 뭐 첨단 장비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네. 암센터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죠? 네.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양성자 치료기를 들여오려고 이제 준비를 계속 해왔고요. 환자 치료를 시작한 거는 2007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한 14년째.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양성자 가속기란 어떤 장비인가요? 기존의 엑스레이 장비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체로 들어왔을 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종양을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에너지가 남아서 뒤로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성자 치료는 그 브렉픽이라는 아주 그 특이한 물리적 현상이 있어가지고 종양이 있으면은 종양을 치료를 하고 그 뒤쪽으로는 에너지가 전혀 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와.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양만 타겟해서 네네. 죽인다. 네, 그럴 수 있죠. 이 양성자 가속기 치료는 특히 어떤 암 치료에 도움을 주나요? 대표적인 게 소아암. 어린이들. 예, 소아암 중에서도 특히 이 뇌 종양 환자들, 그리고 척추 뼈에서 생기는 척삭종이라는 암이 있고요. 안구 안에서 생기는 눈암인데 이제 맥락막 흑색종이라고 하는 그런 암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대다수의 성인 고형암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활발하게 양성자 치료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암이 간암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맡은 분야이긴 하지만 식도암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고 해서 요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도입 당시에도 많은 기자들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은 네네. 좋은 장비라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위암, 간암, 폐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네네. 실망들 했거든요. 예. 그 처음엔 그랬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이제 그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양성자 치료의 초창기에는 어떤 특정 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요. 저희도 뭐 한 15년 정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연구들을 진행을 해오면서 쌓인 경험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다 변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경험이 네, 그렇습니다. 적어서 예. 그래서 그런 거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간암의 경우에는 네. 기존에 뭐 간동맥, 뭐 색전술, 뭐 네. 수술,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양성자 가속기 치료는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특히 간암 환자분들은 대개는 간 경변이라는 것을 그 지병으로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 자체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간암이 생겼을 때 다른 엑스레이 장비로 치료할 때 간 손상을 입는 것보다 양성자 치료를 할 때 입는 간 손상이 훨씬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한테 쉽게 우리가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식도암은 어떤 경우에 도움을 주나요?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분야인데 식도라는 것이 이제 대개 우리가 종격동이라고 하는 가슴의 중앙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식도 주변으로 뭐 척추, 척수도 있고 심장도 있고 주변으로 이제 폐가 둘러싸여 있는데 기존 엑스레이 장비로는 치료를 할 때 주변에 폐라든가 심장 쪽으로 방사선이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양성자 치료는 종양 조직을 지나가서 바로 뒤에서 이제 멈춰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폐라든가 심장에 영향을 거의 안 주면서도 식도암 치료를 할 수 있게 돼서 만성적으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폐합병증이라든지 심장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술이 가능한 식도암은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양성자는 언제 하는 건가요? 양성자 치료는
수술이 계획된 환자에서 이제 수술 전에 보조적으로 방사선 항암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예, 그 수술한다. 경우에도 환자에 대해서 그런 그 합병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을 줄이면서 치료하는 쪽으로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수술을 못하는 환자분들한테 완치 목적으로 적용을 할 때도 양성자 치료를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초창기 네. 경험이 적을 때 주로 썼던 분야는 이제 눈에 생기는 암이라든지 어린이들의 뇌종양. 네네. 그렇죠. 근데 어른들의 뇌종양은 왜 시도를 안 했을까요? 왜 하필 어린이만? 이 환자는 수술,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다 하고 나중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상 장기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엑스레이보다 정상 조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가 양성자 치료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먼저 적응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방사선 누적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어른도 네. 뇌종양이면은 기왕이면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보다 예. 양성자를 받으면 나쁠 이유가 없다. 예,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어린이들한테 생기는 뇌종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좀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적용을 하더라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뭐 증거에 입각해야 하니까. 네네네. 간암하고 식도암 이외에 뭐 위암이나 뭐 폐암 이쪽은 안 되나요? 예, 그 위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방사선 치료 자체의 역할이 아직 증명이 안 된 그 암종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지금 그 폐암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양성자 치료가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될지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엑스레이를 이용한 첨단 요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비교해서 확실한 장점이 어떤 부분이냐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환자를 받고 있습니까? 암센터에서. 우선적으로는 완치 목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분들이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분들부터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완치가 아니더라도 고식적으로 뭐 증상 완화나 고식적 목적으로 양성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전문의들하고 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뭐 이렇게 치료받으러 한 번에 다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방사선 치료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한 6주 정도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요. 요즘은 요즘에 또 트렌드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고 강하게 하는 치료법도 물론 있습니다. 뭐 일주일 안에 끝나는 치료법도 있고요. 그래서 치료 기간은 그래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래로 옵니까? 예, 외래로 오셔서 양성자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그 준비가 뭔가요? 저희가 우리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듯이 환자마다 몸에 생긴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환자분의 몸에 맞게 맞춤형으로 치료 계획이라는 일종의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입원을 해야 하나요? 일주일 동안? 입원은 아니고요. 네. 외래로 오셔서 한 1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치료 계획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환자를 치료하려면 환자 고정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뭐 호흡이 뭐 일정하지 않다면 호흡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치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CT 모의 치료라고 해서 CT 영상을 얻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양성자 치료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여러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을 며칠간 하게 됩니다. 드디어 D-Day가 되면 네. 이제 여기 기계가 있는 데로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오셔서 누워서 하나요, 환자분이? 예, 주로 누워서 치료를 하고. 그럼 한 얼마나 누워 계시나요? 치료 시간은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진 않습니까? 예, 전혀 아픈 건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20분 하고 나면
퇴원하는 건가요? 나가시는 건가요? 예, 20분 치료하고 나서 근처 병원에서 음. 잠깐 진료를 받듯이 치료하고 가시고 그럼 몇 번 정도 보통 오게 되나요? 좀 길게 간다면 30회에서 한 35회, 아, 근데 그러니까 짧게 치료한다면 한 10회. 그렇게 20분씩 치료하는데 짧으면 10회, 길면 한 30회 이상. 그리고 그 간격은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얼마 있다?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평일마다 치료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하고 난 다음에 아프진 않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예. 그 원리가 뭐 열을 가해서 죽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방사선 치료 자체도 결국은 이제 횟수가 누적이 되면서 종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상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치료 초반에는 특별한 불편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치료 중반 후반에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급성 부작용 형태로 불편감이 생기죠. 예를 들어 식도암 치료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암 치료를 하지만은 정상적인 식도 부분도 건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상적인 식도에 방사선이 누적이 되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식도가 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단계가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음식을 삼킬 때 뭔가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데. 시술 당시에는 안 아플 수 있는데 그렇죠. 받은 다음에 누적되면서 네, 그렇죠. 이런저런 몸에 네네. 무리가 올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간단한 게 없네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예. 비용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건 보험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보험 적용이 되고요. 네. 지금은 양성자 치료도 많은 부분에 이 성인 고령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의 암에 대해서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5% 본인 부담금, 5% 본인 부담금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00만 원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암 환자분들은 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이제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좋은 그 치료에 대한 의견들을 들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도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치료도 아니고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방사선 치료, 특히 양성자 치료를 통해서도 암 환자분들이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상담해드리고 좋은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선생님과 함께 양성자 가속기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